자, 오늘 채무자는 자영업, 식품 도소매를 하셨던 분인데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진이 적고 거래처 미수금만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직원들을 줄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몸이 편찮으시니까 형제들 중에 나만 간호간병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신경 쓰다 보니까 거래처가 더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남은 직원도 내보내고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빠르게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좀 내다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업종이 이 시대하고 잘 맞지가 않는구나, 빠르게 포기하고 차라리 어디 가서 취업을 하면서 이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재기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빚을 줄이거나 아니면 발생 안 하게 초반에 잘 다스리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일을 더 키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굴의 의지 끝에 90% 이상은 다 잘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또 넘치는 의욕 때문에 오히려 안 되시는 일부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직원 한두 명을 줄이고 사장인 내가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죽도록 일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서 거래처에 돈 다 벌어주고 자기 직원들 월급 다 벌어주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거래처 돈 다 벌었고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타갔는데 제일 고생한 자기는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상담 와서 푸념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월급 받고 일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건데 괜히 고생은 두 배로 더하고 남 좋은 일만 실컷 다 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죠.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요. 카드 돌려막기, 은행 대출, 적금 깨고 차도 팔고 이렇게 해서 채무를 갚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안 되었고 주식이라도 해서 갚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날리고 나서 결국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대출이 막히면 카드 깡을 시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축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돈 1,000만 원 빌리고 싶은데 이제 빌릴 만큼 다 빌려서 신용이 안 좋으니까 못 빌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 카드는 한도가 남아있거든. 이거를 옆에 있는 가게나 아는 사람 가게 가서 100만 원치 결제하고 수수료 20만 원 먹고 80만 원만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결제하고 돌려받는 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인이 카드 깡을 해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더 이상 못 해주게 되면 인터넷에서 카드 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거나 또는 분명히 대출을 알아봤는데 저 대부 업체에서는 대출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상은 카드 깡으로 유도를 해서 1,000만 원 결제하시고 우리가 수수료 400 먹고 6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출의 기능으로 쓰게 되면 탈법이나 불법의 여지가 강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서도 청산가치나 기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채무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변제할 만하면 돌려막을 만하면 계속 돌려막으시면 되는데 계산기를 쳐봤을 때 더 이상 답이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나의 생활비나 이자 대금 이런 걸 지불했을 때 남는 게 없다, 계산이 산수를 해봐도 맞지가 않는다, 이럴 때 빨리 포기하고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 탕감 절차에 들어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채무가 발생했을 때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열심히 변제하겠다, 이까진 좋습니다. 새로운 카드론을 받아서 기존의 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이 나빠져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면 카드 깡까지 해서 이제 사람이 궁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평소에 관심도 없던 주식 코인, 이거에서 돈 번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식 코인에다가 날리거나 또는 주식 코인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주식 리딩방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돈 날려버린다거나 대출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가 대출 사기 당한다거나 이렇게 일이 꼬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날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해서 그렇게 날리시는 분도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 코인에 평생 관심 없이 살다가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돈 50만 원, 100만 원 생활비라도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덤볐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접수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보정 권고가 나오고 우리도 답변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5, 6개월이면 개시결정 나고 끝이 나거든요. 근데 5, 6개월 동안 보정 권고 한 번 없이 계속 시간만 지체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회생이 좀 증가했다거나 그 재판부에서 인사발령이 있고 인수인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7월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 권고 한마디 없이 무소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12월, 1월 한 달 정도 보정하고 보정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허겁지겁 개시결정을 내려주더라고요. 이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득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법은 없는데 늦으면 좀 빨리 끝내주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늦었어도 보정을 3번, 4번, 5번 해서 끝내는 사건이 있지만 늦었기 때문에 보정 한 번만 하고 바로 끝내버리는 사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보정사항이 나온 게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보증금이나 설비 남아있는 거 뭐 있었냐,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한번 설명해봐라,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해보라, 이렇게 누구나 하는 흔한 보정 한번 하고 바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제출했던 내역도 그냥 장사하시면서 발행한 계산서,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이런 누구나 어떤 채무자한테만 나오는 흔한 내용들만 제출하고 끝냈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 돈이 궁해가지고 돌려막기 한다고 카드 깡을 했던 내역이 있었는데 그거 법원에서 두세 번 보정하지 않을까, 설명하는데 까다롭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유야무야 별얘기 없이 넘어갔고, 최근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인가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이 안 될 때 단점은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불안정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빨리 개시결정 받고 탕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단점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가끔은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인사발령 시즌이라거나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최근에 그 재판부에 개인회생 접수가 많이 증가해서 업무가 연체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6개월 동안 사건을 묵히다가 허겁지겁 보정 권고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정 권고를 3번 할 걸 한 번만 시키고 2번 할 걸 한 번만 시키고 허겁지겁 통과시켜버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트집 잡힐 만한데 트집 잡히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 시즌에 이런 게 많거든요. 새로 인수인계 받은 회생위원은 이 앞에 사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새롭게 부임한 회생위원도 자기가 부임한 날 이후로도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밀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뭉개고 있던 사건들, 쌓여있던 사건들 보정 한 번 정도만 하고 헐레벌떡 그냥 개시결정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묵혀있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개시결정 나올 때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 이 사건 잘 될까? 보정 권고 2-3번 해도 4번 5번 해도 소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인데 묻지도 않고 바로 통과한다거나 보정 권고 한 번만에 바로 개시결정 내린다거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정치인들 사건 이런 거 많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권의 실세가 고소고발당한 경우에 검찰에서 사건 진행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2년 3년 지나고 대중들의 여론이 잠잠해지면 법원에서 벌금 조금 매기고 그냥 끝내버리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참 버티고 있다가 보정 한 번에 바로 개시, 이런 경우에 기적의 행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자녀가 성인이어서 부양가족에 넣을 사람은 없었는데 소득 320에서 생계비 133만원 빼고 한 달에 186만원 36회 변제해서 6,600만원 정도 변제했습니다. 그게 이분의 원금의 12% 변제하고 88%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분이 자영업을 마지막까지 돌려막기 하고 대출도 막혀서 카드 깡까지 땡겼었으니까 거래처에 물려있는 채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거래처 저 거래처 막 물건 받아가지고 억지로 장사 연명하고 했으니까 거래처에 마지막 정산 못해준 대금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채무가 5억 5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보정 권고 한 번만 하고 바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조건부인가도 없었고 카드 깡 쓴 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트집 잡히지 않고 헐레벌떡 그냥 개시결정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월급 180만원 구해오고 이러면 진행이 좀 힘들겠죠. 180만원 구해와서 한 달에 20만원 10만원 변제하겠다. 그 36개월 해봐야 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변제하면 채무가 5억 5천 너무 크니까,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힘들 수 있습니다. 채무가 아주 큰 사람은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데 계속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동종업계에 일하는 다른 사장님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내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하시면 열심히 돌려막기 하시면서 이 힘든 기간 지나고 살리시면 좋은데, 이거 이 업종 자체가 다 가라앉고 있네,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 업종에서는 다 망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라면 혹시 내가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죽도록 내 몸 갈아 넣어서 일해가지고 어영부영 일하고 있는 직원 월급 주고 거래처 사장님들 돈만 벌어주고 남 좋은 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돌려막기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빌린 돈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대출이 나오는 한도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대출이 막혔다고 카드 깡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수수료 떼고 돌려받아가지고 변제하고 생활비 쓰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카드 깡 자체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개인회생에 들어갔을 때 사용처 설명하기가 난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의 일부 반영된다거나 기각이 될 위험도 있으니까 돌려막기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정 권고가 나오지 않았는가, 답답하다. 내 사건은 언제 진행이 되는가. 요즘 개인회생 사건 많이 늘어서 법원에서 많이 느려졌다고 하던데, 물론 사건이 늦게 진행되니까 빨리 결론을 받고 싶은 채무자에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불행이 나에게 행운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잔뜩 밀려 있다가 더 이상 꼼꼼하게 파악 못 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한꺼번에 전부 다 개시결정이다,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트집 잡힐 만한 사안인데 보정 권고 한 번으로 끝내버리고 더 이상 추궁을 당하지 않고 개시결정 받는 기적의 사건도 많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